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시행규칙 제3조 안전관리체계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도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변경 승인이 아니라 변경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제외한 변경. 다음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맨 먼저 안전 업무 수행 전담 조직의 변경. 그 다음에 열차 운행 및 유지 관리 인력의 감소. 그 다음에는 철도 차량의 증가 및 다음과 같은 안전시설이 증가. 그래서 여기 보면 교량, 터널, 옹병, 선로, 여기 안전시설하고 관련된 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기지, 승강장 안전문. 전차선로, 변전설비, 전차선로에 따른 어떤 각종 선로, 설비, 이런 거. 또 연동장치, 열차 제어장치, 신호장치. 이런 사항들이 증가가 됐을 때는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통신설비, 열차 무선설비, 전송설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시설은 감소됐을 때가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어떤 증가됐을 때가 이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 요건 이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부분들이에요. 다음은 철도 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변경 승인. 노선을 신설했다, 개량 변경, 이런 걸 변경했을 때는 이것도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업의 합병, 양도, 양수. 또 유지관리 항목이 축소. 유지관리 주기가 증가. 이런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위탁기획자 변경에 따른 열차 운행 체계 또는 유지관리 체계 변경.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게, 이런 거는 안전업무 수행 전담 조직의 변경, 철도 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변경, 사업 합병, 양수, 양도, 이런 거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혼동되는 건 여기에 보면은 어떤 놈은 감소고 어떤 놈은 증가하고 이게 굉장히 혼동돼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우리 안전관리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사항들이 증가되면 안전관리 체계가 더 취약해지는 거냐, 증가됐을 때 보완이 되는 거냐, 이걸 생각하면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 열차 운행 및 유지 인력이 감소라 했잖아요. 감소 항목이 열차 운행수가 감소됐다. 여기 유지 인력들이 줄어들었다. 또 유지 항목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안전관리 기준에 했을 때 안전관리에 더 취약한 부분으로 가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감소가 어떻게 보면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고, 또 두 번째는 차량이 증가됐다. 또 안전시설이 증가됐다. 유지 주기가 증가됐다. 유지주기가 10주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증가돼도 20일 만에 한 번씩 하면 이것도 안전관리 더 취약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소하고 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분류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차 수가 감소됐다. 유지 인력.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유지하는데 인력을 더 축소시켰다. 또 유지 항목. 10개를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항목으로 했다가 얘를 갖다가 8개만 한다 이러면 안전관리가 더 취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고, 또 차량으로 보면 차량이 증가된다 그러면 여기 안전관리가 그만큼 더 요구가 되는 사항이죠. 또 시설이 증가된다. 또 주기가 10주마다 한 번씩 이런 거를 어떤 항목을 점검을 하는데 20주마다 한 번씩 한다. 이것도 역시 취약 요인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제외한 게 바로 경미한 사항이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안전관리 체계의 장관에 대해서 변경 승인 사항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 변경 신고 사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변경할 때는 운영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관리체 변경 내용과 증빙 서류, 그 다음에 변경 전후 대의표 및 해설서, 요걸 첨부해서 장관한테 변경 승인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첨부 서류 확인 후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 신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래서 장관은 이렇게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 이걸 보고서 적합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 신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을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4조에 보면 안전관리체계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위한 검사는 승인이 들어왔을 때는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변경 승인은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는 두 가지 소리검사와 현장검사를 이렇게 구분한다. 소리를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 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검, 이런 두 가지로 해서 소리검사, 현장검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물론 서류만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 여부 판단되는 경우는 현장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소리검사와 현장검사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소리검사는 제출 서류가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류를 통해서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서류를 통해서. 그래서 소리검사는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 여부를 첨부한 서류를 통해서 확인한다. 검사한다. 현장검사는 안전관리 체계 이제 이행 가능성이에요. 이렇게 서류는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운영기관에서 이걸 이행할 가능성이 있냐? 또 실효성.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검사가 현장검사다는 현장검사. 그래서 승인, 변경 승인에 따른 검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소리검사, 또 현장검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검사는 이행 가능성,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검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관은 도시철도에서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할 경우 이때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 그래서 시도지사는 이런 내용의 협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제출이 없을 때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관은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소리검사 및 현장검사를 통해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철도 안전관리 체계 승인서를 발급해준다. 승인 증명서요. 그러니까 철도 안전관리 체계 승인 증명서를 누구한테 신청해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승인했다. 그래서 승인 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얘기예요. 다음에는 안전관리 기준 고시 방법. 장관은 이 안전관리 체계의 각종 분야에 따른 기준을 갖다가 사전에 정해서 알 수 있도록 고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시. 정해서 고시를 해주는데 이때는 필요한 경우는 철도 기술심의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관보에다 고시해야 된다. 관보에 고시해주게끔 이렇게 돼 있다. 다음은 이제 안전관리 체계의 유지, 법 8조에 보면 승인을 받았어요. 운영자 시설관리자가 우리는 안전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하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을 때는 여기에 따라서 철도 운영자는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법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 이행을 해야 된다. 자, 장관은 이 안전관리 체계를 철도 운영자가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검사. 그래서 이 검사는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기검사는 이건 안전관리 체계 유지 상태를 확인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그래서 이건
매년 연 1회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1회씩. 그 다음에 수시검사. 수시검사는 철도 사고, 운행 장애 등이 발생됐다. 또 발생 우려가 된다. 이럴 경우에 사고가 발생이 됐으면 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또 우리가 우려가 있다 그러면 유해 요인 예방을 위해서 유해 요인이 어떤 것이 혹시나 있는지를 방지하기 위한 검사. 그래서 수시 검사는 필요시에 장관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 장관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은 시행규칙 6조에 보면은 안전관리 체계 유지 검사 등 좀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장관은 정기검사를 매년 연 1회씩 해줘야 된다. 1년마다 1회씩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1년마다 한 번씩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장관은 정기 수시검사 시행 시 이렇게 검사를 할 때는 미리 좀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7일 전까지 검사 계획서를, 어떤 검사를 하든 검사 계획서를 해당 철도 운영자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통보.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검사를 언제 하겠다, 어떤 검사를 하겠다는 것을 7일 전까지는 운영자에게 통보를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사항을 포함해서 해주냐면, 뭐 검사반의 구성, 검사 일정 및 장소, 어떤 검사, 어떤 부분의 검사를 어떤 항목을 할 거냐, 중점 검사,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뭘 검사할까,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통보를 내서 운영자를 하여금 여기에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게끔 7일 전까지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관은 철도 운영자 요청 시 안전관리 체계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어떤 사유가 돼서 철도 운영자가 요청할 경우에 유예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항은 요 보면 사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사 또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럴 때 이제 감사 일정, 조사 일정하고 좀 서로 중복이 되니까 일정을 좀 조정을 하자, 이럴 때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장관이 일정을 조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철도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여기 보면은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어떤 위원회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서 주요 사고가 발생이 될 때 항공 분야하고 철도 사고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사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는 대형 철도 사고 발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운영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검사 일정을 유예하거나 또 변경,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장관은 이렇게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 결과를 보고서를 통해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보고서를. 그래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다. 보고서 작성 내용은 안전관리체계 검사 개념 현황, 안전관리체계 검사 과정 및 내용,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 플러스 다음에는 이제 검사한 내용 중에서 시정 조치할 사항이 뭐냐, 시정 조치. 그 다음에 시정 조치 계획서에 따른 이행 정도. 요거는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을 때, 야, 요걸 제대로 이행했나, 이런 걸 이제 보라는 얘기예요. 다음에는 철도 사고에 따른 사고가 얼마나 발생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사망자, 중상자,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이제 얼마나 발생이 됐고, 또 재산 피해는 얼마나 발생이 됐는가, 사고별로 요거를 결과 보고서에 조사한 후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검사 결과 시정 조치를 명하는 그 적절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시정 조치 명령을 할 때는 그거를 우리가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서 적정한 기간을 부여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시정 조치가 원만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운영자 등의 시정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만약에 운영자가 시정조치를 명령을 받았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14일 이내에, 이것도 기간을 정했어요. 14일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서를 작성해서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어떻게 난 시정조치 해야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시정조치가 완료됐을 때는 장관에게 완료됐다 이렇게 통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안전관리 체계를 승인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 얘를 시정조치 사항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일 때 이게 시정조치가 제대로 안 된다. 또 원천적으로 이런 어떤 승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 됐다 할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업무정지, 업무 제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장관은 안전관리 체계를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제한, 일정 부분을 제한할 수도 있고 전체로 업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승인을 취소 또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제한, 정지 명령할 수 있다. 맨 먼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승인, 거짓으로 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취소사항이에요. 무조건 적발되면. 두 번째는 우리가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할 때는 변경 승인을 받게끔 돼 있고 또 경미한 사항은 변경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했다. 또 승인 변경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했다.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제한이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뒤에 나와요. 야,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했다. 이럴 때는 1차, 2차, 3차, 4차 위반에 따라서 업무정지 10일, 20일, 40일 배로 나가요. 40일, 80일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다음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했다. 이럴 때 1차는 이제 경고예요. 경고. 2차가 10일, 3차가 20일 이렇게 업무 제한이나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는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지 않아 철도 운영, 철도 시설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그래서 얘는 뭔가 하면은 안전관리 체계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발생이 돼서 사망자가 발생이 됐다. 또 중상자가 발생이 됐다. 재산 피해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이 됐다. 이럴 때는 1차, 2차, 3차, 4차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 또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관이 어떤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시정을 안 해요. 그럴 때는 1차 20일, 이건 배로다가 이제 증가가 되죠. 여기는 10일이지만 1차, 2차 40일, 3차 80일, 4차 160일. 그래서 여기 1차, 2차, 3차, 4차는 최근 2년간 단위로 해서 몇 번을 얘가 이제 위반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정지를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 기준은 여기에 따른 이런 처분 기준들은 시행규칙 7조에 보면 이제 별표에다가 이렇게 따로 세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처분 기준 잠깐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별표의 사항은 우리가 1장, 2장부터 나오는데 2장하고 3장까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 이후의 거는 우리 별표는 가급적 출제를 지금 지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2장하고 3장에서 나오는 별표만 좀 보고 들어갈 거예요. 중요한 사항. 자, 뭐 일반 기준 해서 위반 행위는 최근 2년간 적용한다. 2년간 동안에 몇 번을 위반했냐. 1차, 2차, 3차 이제 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뭐 장관은 업무정지 제한 기간을 우리가 정해진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뭐 단축도 가능하고 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또 연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준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 개별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별적으로 어떤 체계를 1차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보면 승인 취소사항이잖아요. 1차 승인 취소예요. 두 번째,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1차 위반. 2년 동안에 기준으로 해서 1차. 1차가 이제 업무정지, 업무제한 10일로 돼 있어요. 10일. 그 다음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 신고 안 했다. 변경 신고도 우리가 반드시 경미한 사항은 변경 신고를 하고 변경하게끔 돼 있는데 이해 지키지 않았다. 이럴 때도 1차, 2차, 3차에 따라서 1차가 이건 경고예요. 경고. 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경고. 2차가 이제 업무정지 10일. 3차가 업무정지 제한이 2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왔던 게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지 않아서 운영이나 철도 시설 관리에 중단 지장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거 사고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고 발생이 됐을 때 사망자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예, 몇 명이냐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사망자니까 업무정지 여기 뭐 1명 이상 3명 미만인데 미만이니까 1명에서 2명까지 1명, 2명 이때는 이제 기본이 30일로 되어 있다. 여기 배수로 넘어가요. 30일, 60일, 120일. 뭐 여기에 보면은 10명 이상은 업무정지 180일 나왔잖아요. 240이 아니고 우리가 6개월 범위니까 막시멈은 6개월이다. 그 6개월 이제 180일 요건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중상자가 발생이 될 때도 요 15, 30, 60, 120, 180. 또 재산 피해액이 5억 이상 발생됐다. 뭐 10억에서 20억까지 20억 이상은 이것도 15, 30, 60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사고로 해서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는 이제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요. 시정조치를 했는데 시정조치 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1차 위반 이것도 좀 업무정지가 기준이 높게끔 돼 있다. 그래서 1차가 20일로 돼 있어요. 다른 거에 이제 변경 승인이라든가 이거보다 2배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망자 수, 뭐 사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사망자에 포함된다. 중상자는 7일 이내에 의사진단 결과 24시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 뭐 재산 피해액은 여기 직접 손실액, 그래서 시설 피해, 또 차량 피해, 환불, 뭐 이런 걸 종합해서 직접적으로 손실액을 재산 피해 이렇게 봤어요. 앞에서. 다음에 이제 과징금에 대해 나오는데, 과징금. 장관은 이렇게 업무 정지 제한 명령을 내릴 경우, 이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 또 공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거 업무 정지시키면, 철도 정지시키면 이용 승객들이 크게 불편 느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제 과징금으로 대처를 하는데, 과징금은 3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뭐 체납 기준은 국세 체납 처분 기준에 따라 한다.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는 통지받은 운영기관에서는 20일 이내 수납기관에 수납을 하면 된다. 어떤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해서 이 20일 내에 못할 때는 이 사유가 소멸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납을 하고 이 수납된 수납기관에서는 장관에게 이제 통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부과기구는 업무정지 10일 기준이 1억 2천이 1억 2천. 요것만 잘 하면은 10일, 20일에 따라서 10일 기준이 1억 2천이니까 20일 2억 4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업무정지 기간만 잘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 놓으면은 요 이제 과징금은 별도로 암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